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는 LS 에코에너지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걸 놓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그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저 케이블하고 히토류 사업. 이게 과연 이 회사의 퀀텀 점프, 그러니까 비약적인 도약을 정말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명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신사업들이 LS 에코에너지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잠재력은 저도 인정하는데, 현실적인 위험 요인이나 또 넘어야 할 과제들, 이런 게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LS 에코에너지는 이미 베트남 시장에서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그 베트남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PD8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고압 케이블, HV 케이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현재 그 현지 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 독보적인 지위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해저 케이블하고 히토류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더해진다. 그러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은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마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기대되는 사업이고요. 또 베트남 국영석유가스 기업인 PSTC하고 맺은 공동개발 협약 JDA라고 하죠. 이게 단순한 양해각서, MOU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토류 역시 요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전략적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또 단계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 금속 사업부터 먼저 하고요. 안정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 베트남 시장에서의 지위,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요인도 분명히 좀 짚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로 수출되는 통신 케이블, UTP 케이블이죠. 여기에 부과된 관세가 거의 30%에 달하는데 이게 작년 2분기 마진율을 벌써 10%에서 8%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럼 올해 3분기 실적에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정치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미얀마 법인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신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해저 케이블 사업, 물론 매력적이죠. 하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려면 글쎄요, 빨라야 2028년 아니면 2030년은 돼야 할 겁니다. 그 사이에 합작법인 JV 설립 승인이라던가 또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결정, 이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에서 추진하려던 프로젝트는 이미 좀 지연된 사례도 있고요. 히토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베트남 현지 초기 공급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외국 기업으로서 광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또 분리정지 기술 확보의 어려움이라던가 방사능 같은 환경 규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금속 사업 단계에서는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퀀텀 점프라는 기대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PTSC와의 JDA 체결은 사업 의지의 정말 강력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연내에 합작법인 JV 설립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육성 정책 역시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고요. 네, 그 점은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만, 근데 최종 투자 결정부터 공장 완공,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는 정말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목표 시점인 2028년에서 2030년까지 매출을 실현한다.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쟁사들의 견제라던가 기술 변화 같은 외부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그럼 히토류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공급망 확보 문제나 수익성 문제 역시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초기에 베트남 공급사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자체 기술 확보에 나섰고 다른 공급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장벽이 낮은 금속 사업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확보될 분리 정제 기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목표하는 대로 한 5%에서 9% 사이 높은 한자릿수 수익률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LS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 영구자석 밸류체인과의 시너지 효과,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글쎄요, 베트남 내에서 안정적인 산화물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게 빨라야 내후년 정도로 예상될 뿐이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초기 금속 사업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비싼 값에 산화물을 사와야 할 테니 마진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분리 정제 기술 이전이나 관련 인허가 과정도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가 사업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도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LS 에코에너지가 기존 사업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죠. 그 위에 해적 케이블과 히토류라는 고성장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더하는 아주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업의 그 높은 잠재력이 현재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을 충분히 상쇄하고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논리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기존 사업의 이익을 갉아먹을 위험은 없을까요? 특히 해저 케이블 건설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금, 그리고 히토류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넘기느냐, 이게 LS 에코에너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분명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은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잠재력 자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 거쳐야 할 구체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퀀텀 점프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검증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것이 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양측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LS 에코에너지의 미래를 다각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